서울 외곽, 오래된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뒤섞인 골목 끝에 작은 빵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네 글자가 붙어 있었지요. 밤새 빵집. 김도윤은 하루 대부분을 그 간판 아래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두운 골목에 불을 켜는 것도, 마지막으로 셔터를 내리는 것도 늘 도윤의 몫이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날마다 같은 말이 입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임대료는 오르고, 재료비는 널뛰기처럼 튀어오르고, 손님 수는 코로나 이후 예전만 못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해 오히려 배달을 접고 동네 단골만 바라보고 버티는 가게였지요. 그런 빵집에 어느 날부터인가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본 건 늦가을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띠링. 낡은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도윤은 반사적으로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색이 바랜 베이지색 조끼, 목 부분이 늘어진 목폴라, 밑창이 거의 달아 없는 운동화. 한눈에 봐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 느껴지는 차림이었지요. 할머니는 말없이 진열장을 쭉 훑어보더니 유난히 많이 쌓여있던 모닝빵으로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저기 이 빵 몇 개까지 살 수 있나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아, 이거요? 몇 개든 괜찮습니다. 그럼 다 주세요. 네, 도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구운 모닝빵은 500개였습니다. 단체 주문이 취소되는 바람에 오늘도 남겠구나 하고 한숨을 쉬었던 바로 그 빵들. 할머니, 다라고 하시면 이 모닝빵 전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요. 할머니는 조끼 안쪽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그러나 유난히 두툼한 봉투. 그 안에서 빳빳한 5만 원권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마죠? 계산기를 두드리던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500개, 개당 800원, 40만 원. 겉모습에 비해 너무 큰 돈인데.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겉으론 웃으며 말했습니다. 40만 원입니다. 할머니는 세어온 듯 정확히 5만 원권 8장을 건넸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말은 더 이상했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올게요. 그때도 이만큼 준비해 주세요. 그날 밤 빵집 안에서 도윤과 옆집 분식집 사장 희정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 얘기로 흘러갔습니다. 야, 하루에 모닝빵 500개. 그 할머니 혼자 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 기초수급자 같으신데. 요즘 보이스피싱, 돈 세탁 이런 거 뉴스 많이 나오잖아. 새 돈으로만 저렇게 쓰면 솔직히 좀 수상하긴 하다. 희정의 말에 도윤의 마음속 작은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나까지 엮이면 어떡하지? 빚을 겨우 정리하고 가게를 연지 3년. 경찰서, 세무서 같은 곳에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할머니는 오후 3시 정각이라는 약속이나 한 듯 숨을 고르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모닝빵 500개 부탁해요. 말투는 늘 같았고 봉투에서 나오는 돈도 늘 똑같았습니다. 야무진 손가락이 흔들림 없이 5만 원권을 세어 건네는 모습에 도윤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현금 지출, 그 타이밍에 동네 통장 겸 부동산 사무실을 하는 최 부장이 빵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 도윤 씨! 장사는 좀 돼! 경식적인 안부 뒤 그는 슬쩍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 어르신, 요즘 시장에서 말 많더라. 여기서도 큰돈 쓰고 있다며? 네, 모닝빵을 많이 사가셔서요. 나는 좀 수상해 보여. 요즘 노인들 이용해서 대포 통장 돌리는 조직 많거든. 제 돈 쓰는 것도 그렇고
최 부장은 동네를 위해서라는 말을 수십 번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벽에 붙은 재개발 조감도를 쳐다보며 늘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이 골목도 곧 아파트 들어와야 가치가 올라. 이상한 사건 나면 통째로 물 먹는다니까. 그날 집에 돌아와도 도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가게 통장 잔고, 카드 단말기 매출, 밀가루 단가 상승 그래프 위에 매일 40만 원 경금 결제라는 문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혹시 진짜 범죄면 어쩌지? 돈이 고마웠던 만큼 불안도 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고 가게가 한산해질 무렵 최 부장이 빵집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파출소 순경 한 명이 따라왔습니다. 도윤 씨, 아까 얘기한 할머니 오늘도 온다며? 경찰에 상황 좀 설명하자고. 순경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요즘 고령자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 많아서요. 혹시라도 범죄에 이용당하는 거면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니까요. 도윤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그냥 빵만 판 건데요. 변명 같기도 진심 같기도 한 말이 입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순경의 차분한 대답은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나타났습니다. 3시를 5분쯤 지나서야 문이 느리게 열렸습니다. 숨이 가쁜 듯 할머니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병원에 좀 들렀다가 할머니가 변명하듯 중얼거렸지만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순경은 모른 척 빵 진열대 쪽으로 시선을 돌려가며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빵 많이 사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어디서 지내세요? 저기 언덕 위요. 오래된 집 하나에 짧은 대답, 그리고 다시 봉투에서 나오는 새 지폐들. 천천히, 그러나 한 번도 틀리지 않는 손놀림. 순경은 그 손을 유심히 보더니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누가 시켜서 이 빵들 사가시는 건 아니죠? 전화로 누구한테 지시받는다거나? 할머니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그 작은 흔들림을 놓치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짧게 뱉고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워서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신고를 막았어야 했나? 아니면 더 빨리 신고했어야 했나? 2가지 생각이 계속 부딪혔습니다. 하나는 저분이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불안, 다른 하나는 내 가게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공포. 잠이 들 무렵 할머니가 종이봉투를 꼭 끌어안고 골목을 올라가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비틀비틀하지만 이상하게도 단단해 보이던 걸음걸이였습니다. 결국 도윤은 스스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따라가 본다. 다음 날 오후 모닝빵 500개를 포장해내고 할머니가 가게를 나서자마자 도윤은 앞치마를 벗고 나섰습니다. 언덕길은 생각보다 더 가팔랐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몰아쉬면서도 리어카 손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멈춰 설 때마다 도윤은 멀리서 함께 멈춰 섰습니다. 이러다 허리 다치시겠는데라는 걱정과 들키면 어쩌지 라는 겁이 뒤엉켰습니다. 언덕 끝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을 지나자 컨테이너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페인트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뜨리 공부방. 문 앞에는 운동화와 슬리퍼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안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사이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따뜻할 때 먹어야 한다. 그 다음에 들린 건 아이들 목소리였습니다. 와, 오늘도 빵이다. 이 집 빵 맛있어. 맞지?
어제 것도 진짜 부드러웠어. 한 아이의 말에 할머니가 조용히 웃는 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래, 저 아래 골목에 있는 아저씨가 밤새 만든 빵이야. 너희가 맛있게 먹어줘야 그 아저씨도 힘이 날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만든 빵을 저기서. 와글와글한 소리 사이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흘렀습니다. 밥 대신 먹으면 안 된다. 밥은 밥대로 먹고 이건 그 마음 채우는 거다. 알겠지? 도윤은 더 이상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조용히 언덕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눈가가 뜨거워져 있었지요. 며칠 뒤 파출소에서 도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할머니 건 말입니다. 순경의 목소리는 전보다 한층 부드러웠습니다. 범죄랑은 전혀 관계 없었어요. 오히려 동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분이더군요. 순경이 들려준 이야기의 조각들은 도윤이 언덕 위에서 본 장면과 맞물려 하나의 그림을 이루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몇 달 전 오래 다니던 공장 철거 보상금과 예전 사고, 위자료가 한꺼번에 정리되며 목돈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 상태가 좋지 않아 1년 안팎이라는 말까지 들었지요. 그날 밤 오래된 작은 방에서 혼자 생각하다가 할머니는 지난 삶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학교 급식실 화재로 아이들이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집으로 돌아갔던 날, 밥은 먹었냐고 묻는 엄마들 앞에서 굶었다는 소리 못하게 하려고 웃으며 돌아가던 아이들의 뒷모습. 그래, 민수들한테 그때 못 먹인 걸 이제라도 먹여야지. 할머니는 동네에서 조용히 아이들을 모아 돌보는 공부방을 찾아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아침이든 점심이든 빵이랑 우유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밤새 빵집을 찾아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새벽마다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늘 유일하게 불 켜져 있던 곳. 저 집은 혼자서 버티는 집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언젠가 형편이 되면 꼭 도와주고 싶다고 마음먹었던 가게였죠. 새 돈으로만 바꿔온 이유를 물었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애들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구겨진 돈보단 깨끗한 돈으로 쓰고 싶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뿐이라.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의심,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던 최 부장의 말들,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던 수상하긴 해요라는 한마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다시 빵집을 찾은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예전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속상했지요? 괜히 오해받게 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죄송합니다. 도윤은 카운터를 돌아 나와 할머니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많이 오해했어요. 고맙습니다. 제 빵을 그렇게 소중한 데 써주셔서. 할머니는 잠시 놀란 얼굴로 도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나는 그냥 그날 못 먹인 애들 대신 지금 아이들 배 채우는 것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마음속에서 오래 묵은 돌 하나가 조용히 굴러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 버티고 있었구나. 지금껏 가게를 지키는 이유를 단지 자기 생존 때문이라고만 생각해왔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금세 골목에 퍼졌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사실을 알고 나서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쉽게 의심만 했나 보네. 언덕 위 그 공부방, 나도 도와야겠다. 변한 건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 부장은 어느 날 조용히 빵집에 들러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좀 과했지. 동네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람 마음은 잘 못 본 것 같다. 도윤은 그 말이 고맙기도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우면 의심부터 하게 된다는 걸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어느 겨울 아침 공부방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빵을 나눠준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에는 가족 대신 골목 사람들과 공부방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도윤은 영정 앞에 따끈한 모닝빵 한 봉지를 올려두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오늘 새벽에 구웠어요. 이제는 마음 편히 민수들하고 같이 드세요. 아이들이 작은 목소리로 따라 외쳤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 후로도 빵집의 시계는 여전히 오후 3시를 향해 흘렀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작은 약속이 생겼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도윤은 모닝빵을 굽습니다. 옛날처럼 500개는 아니지만 공부방 아이들이 먹기엔 충분한 양입니다. 가게 한 켠에는 작은 팻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영자의 아침빵, 누군가의 배를 채우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 처음엔 도윤 혼자 하던 일을 이제는 분식집 피정, 정육점 사장, 동네 주민센터 직원까지 조금씩 힘을 보탭니다. 누군가는 밀가루 값을 후원하고 누군가는 우유를 가져오고 누군가는 공부방 아이들 숙제를 봐줍니다. 골목 풍경은 여전히 낡고 재개발 이야기도 여전히 오르내리지만 도윤의 마음만큼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 혼자 버티는 곳이 아니구나. 어느 겨울 오후 유리창 밖으로 언덕 위를 바라보며 도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초등학생 둘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공부방에서 먹을 빵 우리가 같이 들고 갈게요. 그래, 천천히 떨어뜨리지 말고. 아이들 손에 들린 따뜻한 봉투에서 막 구운 모닝빵의 향기가 골목 밖까지 번져 나갔습니다. 언젠가 할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그건 분명 밥은 아니지만 마음을 채우는 것에 가까운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 속에서 도윤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빵이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밤 다시 새벽 불을 켤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을. 삶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이고 그 길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인생의 삶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여러분 곁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